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리가중 회귀 모형을 이용한 학업성 지도의 지역 및 학교 등급별 변이 요인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박사과정 김지우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 대한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배경부터 시작해서 선행 연구, 그 다음에 연구 자료 및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에는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전달 및 교육 기능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역할의 선별 기능이라는 제도 및 사상 전달 기능, 돌봄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교육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제 학교 교육의 내실을 가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국가 및 교육 당국의 의무자 책임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학교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이제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제 개별 학교 및 학생의 기초학력을 점검하는 시험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지도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적절한 학력 향상 지원을 방안하기 위한 이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이제 변이 요인을 보시면 이제 학교 교육은 이제 크게 세 개의 주체, 즉 학생과 가르치는 교사, 그 다음에 학교 환경으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요. 이러한 세 가지 주체의 이제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성취도 평가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이제 연구 목적을 학업 성취도 평가의 변이 요인을 한번 규명해 보고 싶었고요. 특히 이제 지역 및 학교 등급별로 어떤 요인이 크게 학업 성취도 평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선행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해 봤는데요. 보다시피 이제 학업 성취도와 그 다음에 교육 환경 간의 여러 관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다문화 가정인 학생, 그 다음에 학급 동료인 관계, 그 다음에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그다음 교사 공모제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여러 학업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이 연구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비공간적 관점으로 국적, 학우 및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 부모의 직업에 따른 소득 같은 경우는 공간적 자기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공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얻어냈기 때문에 설명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간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공간적 관점이 반영된 연구를 살펴보니까 학군, 그다음에 공간의 불평등, 그다음에 상위대학 진학률 같은 여러 변수들이 또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성취도의 변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이질성을 반영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이제 앞서 선행 연구에서 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는데, 스케일 측면에서는 이제 광역 단위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별 학교 단위와 같은 미시적 스케일에서 연구가 매우 좀 드물었었고요. 이러한 점에서 속성 데이터의 분산이 큰 작은 공간 단위를 합격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평균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 단위를 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고, 방법론 측면에서는 이제 OLS로 추정되는 전통적 회귀 분석이 이제 오차의 등분 상승을 가정하기 때문에 공간적 변이의 측면을 분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능력은 공간적 자기 상관성 강하게 보이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별 회귀 개수를 산출할 수 있는 이제 GWR, 지리가중 회귀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탕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자료와 연구 방법을 구축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화두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정보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초중등학교 정보 공시라는 제도인데요. 이제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대상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전국에 12,000개교가 모두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이제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항목에서 살펴보시다시피 특정 학교의 학생 자료, 교원 자료, 교육 활동 자료, 예결산 등 여러 가지 거의 학교의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 공시의 취합 절차는 이제 담당 업무를 맡은 교사가 직접 자료를 올리고 이것을 부장 교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교사가 취합한 후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입력 정보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 공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 공시가 이제 제공되는 플랫폼이 이제 바로 학교 알림이라는 이제 홈페이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특정 학교별로 다양한 정보들이 쫙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학교들 중에서 이제 서울을 지역으로 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382개, 고등학교 226개를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고 같은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전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한번 설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OLS로 추정되는 이제 전역적 단위, 글로벌한 단위가 있고요. 글로벌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가중 회귀를 이용해서 이제 특정 지역마다 설명 변수의 베타 값이 달라지는 모델을 써서 이 지역은 어떤 특성이 많이 혹은 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제 본 연구에서 종속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가 수준 성취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이제 y 값으로 사용했고요. 보시면 이제 땡땡 특정 학교의 이제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보통 학력 이상이 몇 프로, 기초가 몇 프로, 기초 학력 미달이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는데 저는 y 값을 이제 국영수의 비중의 합인 256.9%를 이제 종속 변수로 선정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016년 자료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표지 평가로 전환돼서 이제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 변수를 구축했고 이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학교 알림이에 수록된 자료를 이제 수집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절차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최상 구분 집합법을 통해서 종속 변수별 독립 변수를 선정했고요. 그다음 공선성 문제와 불공선성 문제로 인해서 이제 겹치는 문제를 이제 불필요 변수를 제외했고, 그다음 OLS 분석을 실시했고, 잔차의 모라나이브를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GWR을 적용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플로는 이제 OLS에서는 R을 사용했고, GWR에서는 ArcGIS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모델을 돌린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절차는 이제 OLS 모델링 선정 변수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GWR 회귀 모델링 변수에 대한 지역적 해석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두 모델의 비교 해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OLS 모델링 변수에 대한 해석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다음과 같은 독립 변수들이 이제 그 학업 성취도 평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학생 비율, 장학금 순천 출입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공통적으로 선정된 변수들이었고요. 나머지는 각기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학생 구성 비율부터 보면은 이제 앞선 선행 연구에서 확인했다시피 아무래도 여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1인당 장학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해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대학교의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잘하면 주는 개념이라면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정 환경 변수를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음해 관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전치료과 학습급당 학생수, 그다음 전교생 수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선 선행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인기가 좋은 학교는 즉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학을 많이 오게 돼서 순 전출입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학을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교생 수가 증가를 할 거고 그다음 전교생 수가 증가하다 보면은 교실당 1인당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변수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이 학생이 유입되는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특목고 진학 비율이 높은 학교가 결국 이제 학업 성취도가 아무래도 우수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사립이냐 국공립이냐, 즉 사립이면은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일반고냐 자율고냐에 따라서 즉 자율고일 때 또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는데 다른 변수들을 거의 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설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외고와 과거가 이제 고등학교 분석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급당 학생 수, 전교생 수, 그다음 순 전출이 관련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보다시피 이제 2016년 중학교 순 전출입 상위의 10개 학교가 모두 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강남 8학군에 위치한 학교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단 이제 1순위인 강서 지역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학생이 유입되었고, 송파의 2014년에 개교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학생 유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2에서 9위에 위치한 학교들 간에 해서 약간 달리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WR을 이제 지역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제 지역적으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GWR의 이제 베타 값은 다 지도화가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중학교에 대한 선정 변수고 파란색은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선정 변수인데 요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보시다시피 이제 특정 서울을 이제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지역 쪽 좀 뭉태기를 그려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다양한 변수들이 특정 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와 유사한 결과로 일반고, 자사고, 그 다음에 사립이냐 자립고냐에 따라서 이제 학업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GWR을 적용한 것이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OLS 모델과 GWR 모델의 이제 비교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스퀘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전반적으로 더 설명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를 이제 모델 그대로 해석해보면은 저는 학교 관련의 변수를 모델 변수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학교 모델의 설명력이 낮다는 것은 학교의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많이 학업 성취도가 설명이 된다는 거 보시고요. 결국 그것은 이제 사교육 같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가중 회귀 모델의 유의성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GWR을 적용하면서 설명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명력이 큰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의 성격을 많이 보여서 GWR을 적용한 게 유의미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설명을 한다 해도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잔차의 모라나이 지수를 통해서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GWR을 적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잔차가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 다시 말하면은 학교와 관련된 변수 외의 것들이 결국 뭉쳐있다. 설명하지 못한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GWR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잔차가 랜덤해지면서 원하는 모델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학업 성취도의 학생, 교사, 교육 환경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했고 이를 공간적 관점을 통해서 볼 때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 학교 등급 및 지역에 따라 영향을 주는 변수가 비교적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제 스케일 측면에서 미시적인 공간 단위를 다루어서 개별 학교 단위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현상을 공간적 관점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